정말 패션 쪽에 포커싱을 두고 선글라스를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입문용으로 이 썸버디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인스퍼적인 부분에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면서 기술력까지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사실 좋아서, 저도 선글라스가 꽤 많지만 사실 오클리 선글라스보다 편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사실 인트로 들어오면서 선글라스 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 선글라스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하고 역시나 선글라스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선글라스에 대한 영상을 제가 작년에 찍었었어요. 아마 그때 구독자분들이 1000분이 안 될 때였을 거예요. 그때 한번 좀 간략하게 찍었었고, 안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실 거예요. 이런 안경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력이나 굉장히 조금 마이크로 단위로 들어가는 이런 공정에 따라서 안경의 이런 퀄리티나 이런 것들에 되게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안경이나 선글라스의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어쨌든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대본을 좀 써봤고, 일단 제가 그때도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남성분들이 이 선글라스라는 아이템을 정말 휴가 갔을 때나 뭔가 레저 이럴 때가 아니면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착장에서 거의 쓰시지 않거든요, 이 선글라스라는 아이템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식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스타일링에서 어떻게 빠지는지에 대한 얘기 잠깐 서론에서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출발! 국내에서 선글라스라는 아이템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제가 앞서 말한 부분에 초점, 포커싱이 돼서 형성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래 목적이 뭔가 레저라던가 아웃도어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타일링에서 선글라스가 착장에 들어가고 본인의 착장에서 하나의 액세서리로 녹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말하면 사실 이렇게 된 데 있어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젠틀몬스터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젠틀몬스터의 되게 감각적인 거, 에디토리얼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우스도산 이런 것들, 이제 오프라인 샵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제품들을 여러분에게 문화적으로 접하게 이렇게 진입장벽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자주 영상에서 언급하는 이런 고프코어 같은 모드의 스타일링들이 시내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내에서 또 힙합 붐이 불면서 많은 래퍼분들의 착장에 이렇게 선글라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 선글라스 스타일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그 관심도에서 나오는 다양한 스타일링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런 것들 좀 들어보시면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선글라스라는 아이템이 단순히 유틸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특히나 여름 시즌에는 패션과 스타일링의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나신 후에 여러분들이 이 선글라스 아이템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스타일링적인 측면에 있어 제가 왜 선글라스를 조금 강조드리냐면, 남성분들이 얼굴 쪽, 그러니까 위쪽에 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귀걸이도 있을 거고 굉장히 귀걸이도 다양하기 때문에 캡의 종류도 사실 여자분들이 훨씬 다양하죠. 머리띠라던가 그냥 헤어밴드, 핀 이런 것들로 연출을 할 수 있는데, 남성분들은 그런 진입장벽이 사실 가장 낮은 아이템이 저는 선글라스나 안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특히나 안경에 대한 얘기보다는 스타일링에 있어서 선글라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이렇게 아이템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저랑 첫 번째로 보실 브랜드는 오클리입니다. 오클리 정말 유명하죠. 이제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레저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오클리라는 브랜드가 나왔을 때 살짝 흠칫하셨을 거예요. 뭐 미러 선글라스나 이런 고글 같은 게 나오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오클리라는 브랜드는 아크테릭스랑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브랜드의 색깔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오클리라는 브랜드의 그런 기능성적인 부분과 유틸적인 부분에서 빠지는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패션에서 선글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강제적으로 오클리를 패션씬에 데려왔고, 패션씬에서 데려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브랜드들과의 콜라보, 그리고 이제는 점점 더 브랜드에 대한 좀 웨어러블한 인식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오클리 하면 굉장히 좀 유명한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뭐 퍼라인, 뭐 퍼스, 매그폼 이런 것들. 그 블레이드 아시죠? 영화 블레이드에 보시면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쓰고 나왔던 그 선글라스가 이제 오클리 제품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퍼라인 제품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오클리의 선글라스가 지금 시점에 왔을 때 굉장히 패션적으로 쓰시기에 좋은 아이템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 자켓, 뭐 스트레이트 자켓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레저나 유틸 쪽에 기반이 탄탄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런 라인들이 조금 더 독특한 쉐입으로, 그리고 렌즈 컬러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다양하게 이제는 씬에서 패션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고프코어나 약간의 아웃도어 무드가 들어가는 이런 착장에서 조금 더 힙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액세서리가 된 게 바로 이 오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콜라보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뭐 더블탭스, 아까 말한 스토시도 이렇게 있고, 프라그먼트 이렇게 등등등 진짜 패션 브랜드들하고도 이제 콜라보를 많이 하는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글라스를 한번 처음에 입문하시거나 혹은 내가 조금 괜찮은 아이템을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오클리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그리고 기능성적인 측면 거니까 되게 썼을 때 가볍고 편하고, 저도 선글라스가 꽤 많지만 사실 오클리 선글라스보다 편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오클리 선글라스가 편하고 빈티지나 이런 것들 가격대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세컨핸즈나 혹은 그레이드 이런 데 보시면 지금 패션적으로 쓰일 수 있는 선글라스들이 저렴한 가격에 많이 나오는 추세라서 그런 것들까지 확인해서 오클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갈게요. 자, 두 번째로는 스토시인데 약간은 정석적인 방향보다는 조금 변칙적인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스토시의 아이템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되게 거래나 이런 거에서 활발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니코나 뭐 나오미, 신디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스토시의 선글라스를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시라는 브랜드가 의류 피스들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그런 키링이나 선글라스 같은 굿즈들을 같이 많이 발매를 하는데 왜 유난히 선글라스와 뭔가 연관이 있는 브랜드가 됐나, 혹은 스토시에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런 선글라스에 대한 메리트가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알고 싶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스토시가 의류 피스가 아닌 이런 액세서리로 해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그리고 뭔가 룩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본인들의 색깔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액세서리를 선글라스로 처음부터 채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조금 보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조금 다양하고 유명한 제품들도 많고요. 또 이 스토시도 오클리와 비슷하게 빈티지 제품 중에 예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세컨핸즈 샵을 조금 좋아하시거나 본 분들이라면 스토시의 선글라스가 올라오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레이드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스토시의 선글라스도 빈티지 중에 정말 예쁘고 지금도 유니크하게 쓰실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사실 스토시의 선글라스 자체는 좀 저렴해서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시를 또 넣은 이유는 국내에서 스토시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야. 대체로 접하시는 분들의 계기가 반팔이나 후드나 뭐 슬리브 이런 거일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템 종류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에 포커싱을 맞추시는 것도 좋지만 이 메시에 나오는 좀 굿즈에서 액세서리에서 이런 선글라스류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클리 다음으로 스토시를 넣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세 번째로는 자크마리마지인데, 자크마리마지는 사실 안경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정말 잘 알고 계신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자크마리마지는 선글라스보다는 안경에 대해 다룰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선글라스를 하면서 간단히 보일 겸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 자크마리마지는 공정과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탑급에 있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공정을 일본에서 하고 이런 핸드메이드로 들어가는 기법에서 정말 마이크로 단위의 작업을 하는 브랜드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적인 부분도 좋지만 사실 자크마리마지의 안경들이 굉장히 좀 인스퍼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혹은 인물들, 뭐 예를 들면 히치콕이나 셰리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인스퍼를 자기들의 안경으로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제품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크마리마지의 이런 제품들이 개수가 정말 적게 나와요. 뭐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100개 이 정도 만들어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이런 감이 있지만 저는 조금 이런 기술력적인 부분과 디자인 인스퍼적인 부분에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면서 기술력까지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사실 좋아서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자크마리마지를 넣었고, 사실 제가 사고 싶어서 넣었어요. 제가 조금 사고 싶어서 넣었는데 자크마리마지 안경이 또 굉장히 비싸죠. 하나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안경들도 있기 때문에 구매는 조금 뒤로 미루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간단히 하고 싶어서 제가 자크마리마지를 세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다음으로는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이렇게 좀 묶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꺼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생각나시는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선글라스가 나오는 이런 브랜드들이 있을 텐데 시그니처 로고만으로 이 선글라스의 디자인을 빼는 이런 브랜드의 아이템들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에서도 선글라스에 로고가
테마가 아닌 본인들의 그런 시즌 테마나 아이덴티티를 담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예쁜 제품들이 많거든요. 단적인 예로 다각형 모양의 쉐입으로 들어가는 이런 보테가 베네타의 제품들이나, 여러분들이 보테가 베네타의 로고가 없어도 사실 이 안경을 봤을 때 보테가 베네타의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자크미스 이런 데도 사실 본인들의 색감을 살린 이런 선글라스를 잘 뽑고요. 겐조 같은 데도 여러분들이 당장 생각나시는 호랑이문이나 이런 것들 말고도 겐조만의 이런 색깔을 담은 선글라스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면 브랜드 옷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많이 가지고 계신 브랜드의 무드에 맞는 선글라스 아이템들이 많이 출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친숙한 뭐 구찌나 프라다, 생로랑, 셀린 이런 것들도 조금 빈티지 제품 찾아보시면 렌즈 쉐입이나 이런 것들로 디자인을 끌고 간 제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좀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선글라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낮아지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하이엔드급이나 하이엔드급에 가까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에서 액세서리의 카테고리를 한번 보시고 선글라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넣고 싶어서 네 번째로 이 브랜드 얘기를 해봤고,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당장 구매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브랜드들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썬버디즈인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썬버디즈고, 썬버디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썬버디즈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편집샵 트레비안과 같이 전개를 하는 브랜드예요. 이 썬버디즈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굉장히 웨어러블한 제품들이 많아요. 레저나 이쪽의 포커싱이 아닌 정말 패션 스타일링 쪽에서 액세서리도 끼실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뽑아내고요.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에서 정말 컬러나 디자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자크마리마지나 이런 것들에 비해 공정이나 기술력은 굉장히 떨어지죠. 하지만 디자인적이나 스타일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조금 낮게, 그리고 다양하게 내가 지금 어떤 스타일을 입던 간에 내가 좀 니즈가 있는 선글라스를 찾고 그 나오는 선글라스가 상당히 좀 트렌디한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썬버디즈의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이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룩북을 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좀 브랜드 색깔 자체를 좀 어리게 그리고 트렌디하게 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썬버디즈 제품들은 정말 디자인 다양하고 가격대도 좋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편집샵에도 입점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미스터 포터라던가 트레비앙 이런 데도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패션 쪽에 포커싱을 두고 선글라스를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입문용으로 이 썬버디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썬버디즈 안경 저도 한 3개 정도 저렴하게 구매해서 잘 돌려 쓰고 있는데, 가격적으로나 스타일링에 녹일 때 좀 부담감이 덜한 브랜드라서 다섯 번째로 썬버디즈도 만나봤고, 다음 갈게요. 자, 다음 플래닛 아이웨어인데 좀 생소하신 브랜드일 거예요. 이 플래닛 아이웨어라는 브랜드는, 플래닛 아이웨어 이 브랜드는 이제 사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8년에 나온 브랜드인데 굉장히 조금 캐주얼, 스트릿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아이웨어를 전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면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썬버디즈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자인 다양하고 굉장히 쉐입이 얄쌍하고 날렵해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트렌디한 느낌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썬버디즈보다 조금 더 과감한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팔각 쉐입의 렌즈라든가 디자인에 있어서 인스파가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가 이 플래닛 아이웨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왜 상위 호환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물론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본인들의 색깔에 맞게 깎아내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공정이나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예요. 가공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꽤 준수한 퀄리티 이런 것까지 고려하셨을 때, 그리고 내가 썬버디즈나 이런 안경도 좋은데 조금 더 내 아이덴티티 자체를 표현하고 싶어서 좀 더 과감한 디자인이 필요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플래닛 아이웨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여섯 번째로 이 플래닛 아이웨어까지 보셨고, 자 마지막으로 젠틀몬스터인데, 사실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를 국내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국내 아이웨어에 있어서 시그니처적인 브랜드가 됐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샵에서 쇼룸이나 이런 개념이 아닌 정말 문화적 공간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이런 것들까지 해서 진짜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친숙해진 브랜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젠틀몬스터에 대해 이제 머릿속에 인식 자체는 가지고 계시지만 구매하는 제품에 있어서 상당히 좀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엠부시와의 콜라보라던가 아니면 저번에 나왔던 마린세르와의 콜라보 이런 제품들은 사실 엠부시나 마린세르의 이런 시그니처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 사실 메리트를 느끼고 구매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이 젠틀몬스터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유니크한 색깔의 아이템들이 사실 많아요. 이런 콜라보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인식의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젠틀몬스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글라스라는 액세서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쓰시는 기본적인 안경에서도 뭐 젠틀몬스터의 인기 제품군들이 있죠. 뭐 알리오라던가 이런 것도 인기가 많지만 선글라스 제품군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타일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을 조금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젠틀몬스터를 꺼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인식 자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번 스타일링에 섞어보셔도 되는, 이제는 조금 더 내 색깔을 한 번 더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골라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아이템을 특정 지어서 보지 않았고 브랜드나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인식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썸버디즈나 플랜리스 아이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웨어를 만드는 브랜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초점으로 맞춰서 대본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제대로 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